반도체 회로를 얼마나 가늘게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데이터 처리 용량은 늘어나는 대신 반도체 크기는 작아지고 또 전력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회로의 선폭, 그러니까 가늘기가 10나노미터 크기에서 7나노, 5나노까지 줄더니 이제 3나노 기술을 두고 한국과 대만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 곳이 있지만은 반도체 회로를 그려주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지금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장비를 팔지 않으면 한국이나 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은 이거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ASML사에게 중국한테는 장비 팔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이란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중국의 장비를 팔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중국 경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을 자꾸 배를 버벅거리세요. 지난주에 제가 안 교수님 하시는 안녕하셔요. 연합뉴스 경제TV.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출연했는데 네. 이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저는 쑥스러웠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바꿔서 해보는 것도. 이제 거기만 나오시죠 뭐. 제가 안 오면. 제가 다른 데서도 나와달라는 요청 많은데 지금 정말요? 안 교수님 거만 제가 좀 특별히 지금 가고 있어요. 영광스럽네요. 자, 먼저 네. 오늘 중국 상황 좀 알아볼 텐데 네. 중국보다도 먼저 오늘 뉴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예상한 네. 그렇게 올릴 거라고 그렇죠. 다들 예상했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했어요? 사실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은 예. 원래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게 가계거든요.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만 올려도 지금 18조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작년 대비 지금 2.75%나 올랐잖아요. 그렇지. 거의 예. 3%니까 38, 24, 54조 이자만 54조 늘어난 상황이니까 가계들이 이 부담이 엄청 크고요. 그러면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안 좋거든요. 이유는 가장 큰 수출 국가가 중국과 미국인데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가 그래도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올해만 지금 원화가 30% 정도 평가 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왜 환율이 지난번에 1,500 한번 터치했다가 평균 1,440대에서 머물렀다가 최근에 1,300 중반으로 왔거든요. 이유는 해외 달러 자본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 환투기를 하는 거죠. 원화가 너무 싸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도 만약 초창기에 들어왔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도 1,200달러 가도 환수익만 지금 3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이런 투기 자본이 한국 시장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나마 지금 환율을
방어해 주는 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안 좋아도 예.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한국 수출수이기 때문에 원래 환율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평가 절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실 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냐면 같이 올릴 수밖에 없냐 환율 방어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 이번에 0.2% 올려도 괜찮은 게 두 예. 가지 원인이죠. 해외에서 계속 환투기 때문에 들어온 자본들이 받쳐줬고 예.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이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좀 비둘기 쪽으로 좀 넘어가는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좀 그래서 아마 약하게. 12월에는 아마 좀 자이언트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낮춘 0.5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적 부담이 좀 덜한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환율이 이렇게 예. 그거 재밌네. 1,5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진짜 막 훅 하고 지금 예. 1,300원 네. 오늘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손실 본 사람이에요. 어. 환 때문에. 그러니까 안 예. 교수님 손실 본 거야? 뭐 제가 왜 그렇게 그렇게 관심 없고. 깨고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게 네.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을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 환투기 세력들은 언젠가 다시 나갈 맞습니다. 환투기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들리는데 나쁜 의미로 지금 투기하려고 들어온 그건 거예요. 언제든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나가면 모니터링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그럼 다시 훅 하고 그래 1,500 올라가죠. 예. 올라갈 가능성이 요즘에 있네. 중국 시장이 워낙 굉장히 그 외국 투자자들이 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 방향성이 안 보여서 한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또 예.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가절하가 되니까 환 수익만 높으니까 예.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중국에 지금 또 가는 경향 외국 자본들이 좀 예. 중국에 또 다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예.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예. 이래서 그게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는 가장 그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환율이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럴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게. 그게 펀더멘탈이 지금 한국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내년에 예. OECD가 지금 내년에 전망치 내놓은 게 1.7%로 내놨잖아요. 예. 한국 경제 전망, 예. 전망 경제 성장률을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만약에 중국이 계속 저 코로나 때문에 헤매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이 아니고 1.7이지. 1.7, 1.7로 1.7로 전망했다고요. 말씀하시구나. 1%대로 예, 전망했다고요. 제 발음이 똑똑한데요. 예.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계속 내년에 이어지면 예. 중국이 제1 수출국이었거든요. 예. 한국 경제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중국이 받쳐줬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위기 때마다 예. 위기를 빨리 극복할 외환 위기도 그랬고 금융위기도 때도 그랬고 그랬고. 중국 경제 수출이 굉장히 이게 받쳐줬거든요. 예. 근데 그 받쳐주던 역할을 하던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고 거의 뭐 부동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우리가 나오니까 그럼 일대 미국이나 뭐 다른 데서 받쳐줘야 했는데 예. 미국도 지금 안 좋잖아요. 경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수출을 받쳐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안 풀면 예. 이게 또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렇구나. 그거는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겠네. 네. 근데 환투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안 교수님은 아세요? 그 연락하시나 그러면? 깊이 물어보지 마세요. 제 주변에 제가 투자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분들이 오늘 연락해. 나 한국에 지금 달러가 너무 높으니 아니 너무 다 떨어졌어요. 아니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 네. 우리 저기 가서 돈 벌려고 들어가야겠다라고. 기사님은 분노만 할 줄 알았지 이런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그런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시장만. 또 분노가 막 생기려고 그러네. 자, 그 열흘 전에 이제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이제 그 자국 내 정치 상황이 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밌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다뤘을 거라고 보는데 네,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안 일단은- 교수님 시각이 좀 궁금한 거지. 일단은 굉장히 둘이 거기서 하다가 네. 말싸움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옛날 역사 량전이라고 했죠. 쿨워 냉전이 아니라 양전이라고 기억을 좀 하십시오. 아니 저 프로 제 프로에서는 말 안 했어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저쪽에서 했거든요. 저쪽 녹화장에서 여기서는 안 하고 했다고 하고.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량전, 냉전이 아니고 양전. 근데 이번에 만나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열전은 하지 말자.
자칫하다가는 열전이 전쟁이 이게 사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핵 쓰냐 안 쓰냐 이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서방 세계는 중국이 대만 수복 때문에 핵 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 0으로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서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미국 쪽에서 북한이 이슈가 있고요. 대만이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을 수복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미국 보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고 우리 집안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욕심내거나 간섭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건 우리 마지노선을 확실히 해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당대회 보고서 무력 사용도 고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서로 마지노선을 서로 정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대화 기제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대화 기제를 만드냐면 서로 이렇게 아예 부부도 싸움하면 아무리 싸움하더라도 말로 소통을 해야 풀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게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면 서로 판단이 실책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전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재앙이고 양국에도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소통하다 보면은 너무 극단적인 일이 안 벌어질 수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소통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국에서는 중미 전략 대화, 미국에서는 미중 전략 대화 할 거 아니에요. 매년 했거든요. 그게 멈췄었었는데 이번에 그걸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장차관별로 또 다 대화를 하고 이런 기제를 상시 대화 기제를 지금 기존 있고 회복시키고 또 추가 만들어서 계속 대화하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보가 없어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없어 정보 실책으로 오는 이런 재앙적인 상황은 면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안 좋게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너무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것도 미국한테는 테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화가 잘 이루어진 이유 중에는 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AIG 같은 이런 월가는 이익이 정확하게 중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AIG 이런 쪽에 이런 금융 이런 원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서로 이익을 취할 거는 취하고 그리고 이런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기술적인 이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양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오면서 오는 불확성은 제거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력하는 게 이번에 강조한 게 기후 문제 친환경이거든요. 그런 쪽은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이번에 또 다졌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량잔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싸움에 대화함의 뒤에서는 필요하면 거래다 하고 이게 냉전이 아니라 양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싸울 건 싸우되 취할 건 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그럼 지난번 사실 그 정상은 아니고 고위급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회담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그럴 때는 사실 쌍욕만 안 나왔지 굉장히 말이 거칠었잖아요. 굉장히 강했죠.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정상들끼리 그렇게 할지는 않겠지만 부드러웠잖아요. 그럼 이게 그래서 이제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유럽,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그 고래 싸움이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건가 아니면 좀 더 격해질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아까 서두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아스멜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 EUV 장비 이제는 미국 자국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게 미국의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고 각 국가는 국가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이익과 이 동맹국의 이런 이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어느 이익을 앞에 놔야 되냐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저는 그 나라
지도부, 그러니까 집권당 리더로서 자기 정확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한국 지도자들이 정확한 철학과 원칙은 뭐야 되냐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두 가지는. 첫 번째, 한국은 좋으나 나쁘나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될 나라예요. 그건 다 맞습니다. 이거는 운명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세계 모든 국가를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픈되고 가장 편견이 없고 종교 그다음에 민족 성별 모든 걸 불문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문제에 한해서는 미국의 이런 어떤 워딩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양전이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싸울 때는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이익을 취할 건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은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해서 또 상대방 우리가 그 중국 그게 아침에 그 중국에 놀러 가면 아침에 그 중국 할머니나 할아버지 태극권 하는 거 봤죠? 예. 이렇게 태극권 하잖아요. 천천히 뭐 하는 거. 예. 공원에서. 그 태극권이 원리가 뭐냐면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럼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해야 되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일방향의 전략을 취하는 건 굉장히 한국이라는 이 지리적 위치와 한국이라는 경제 구조와 한국이 가야 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를 강조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예. 세계화가 글로벌화가 한국에 안 된다. 이건 한국의 재앙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세계화를 막고 글로벌화를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네덜란드가 가겠다고 하겠어요? 자, EUV를 수출하지 말래요. 그럼 미국이 사줘야죠. 왜냐하면 EUV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파는데 그럼 그 나라 이익은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하지 말라 미국이 사줘야지 그만큼. 근데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 EU 네덜란드 얘기는 좀 이따 그 좀 물어보고 미국의 스탠스가 미국의 그 정책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이 아까 냉전에서 냉전이 아니고 양전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싸우는데 월가의 그 자본은 중국하고 해서 충분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좀 바뀐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풀까요? 경제학적 주제를. 많이 어려우면 그냥 관두시고. 어려운 것도 제가 쉽게 풀 수 있잖아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표하는 세력이 다릅니다. 바이든이 정치 세력은 누구 이익을 대표하냐면 IP 세력을 대표해요. IP 경제적 이익, IP 기업들. IP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IP로 먹고 사는 기업들. 지적재산권 말씀하신 거죠. 그게 고첨단 가치, 고부가가치 쪽이에요. 군사도 좋고 제약도 좋고 그리고 지금 콘텐츠 쪽도 좋고 반도체 이런 칩 뭐 고부가치 다 IP예요. IP는 특징이 뭐냐면 IP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공급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옷은 10,000개 만들면 10,000개 팔잖아요. 근데 IP는 한번 R&D 하면 많이 팔수록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금융도 그래요. 자, 바이든이 정치 세력은 이 세력을 대표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정치 세력은 얘네들은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쉬워서 그래요. 이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세력은 계속 바이든한테 세계로 나가게끔 요구하는 거죠. 그게 동맹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내세워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표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화 글로벌화가 도움되는 자본들이 바이든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트럼프의 정치 세력은 물리적 미국을 대표하는 세력들이에요. 바이든이 정치 세력은 이념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이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물리적 미국의 세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블루칼라예요. 원래는 트럼프도 IP 쪽인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물리적 미국의 세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뭐 러스트벨트가 그렇죠. 지원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맹이고 뭐이고 없어요. 그냥 물리적 영토
그 양처럼 생긴 물리적 여기서 살아가는 예. 백인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예. 여기는 세계화, 글로벌, 기후변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누가 집권당이에요? 민주당인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원래는 참패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굉장히 선전하니까 예. 바이든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예. 원래는 힘이 들어가기 전에 중국 문제를 과감히 못 다뤘어요. 예. 이유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를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딱 보고 이제는 중국을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IP 세력들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안 하는 게 바보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생각을 푸는 거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국내 이쪽 반대 세력이 표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을 항상 활용하는 거예요. 선거철에는 중국을 욕하고. 예. 그래야 표가 오니까 예. 그걸 활용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하니까 예. 지금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창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대화적으로 와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시장을 열잖아요. 예. 외국 투자를 장려하고 시장을 개방하겠다. 지금 시진핑이 3년이면 성공했으니까 네. 이제 또 개방으로 하겠다 이러고 지금 개방 정책 쫙 내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있죠. 예. 예. 아다리가 맞다? 아니 아다리는 아니고 아구. 아구입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은 아니 말이 좀 앞뒤가 좀 약간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질문하십시오. 뭐가 안 맞아요? 원래 그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 배제하고 중국을 철저하게 하는 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네. 내세우는 이유가 중국이 반시장적 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IP 기업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들 그게 미국의 먹거리인데 네. 중국 그거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짝퉁 만들고 맨날 무슨 뭐 그 기술 특허 네. 같은 거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번 혼내줘야 된다 네.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이 다시 말 잘 듣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다시 바뀌어서 IP 기업들이 중국이 다시 그걸 지킬 거라는 보장을 뭐 각서를 쓴 것도 아닌데 왜 입장이 바뀝니까? 그 홍 기자님은 되게 순진하시네 이제 보니까. 너무 순진하신데 제가 답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이 있잖아요. 가짜를 만들고 예. IP를 도둑질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는 옛날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그 대통령 지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 관련국가위원을 한 6년 했는데 예. 거기서 전부 중국에서 IP 한국 기업들이 IP가 어떻게 도용되고 어떻게 뭐 이런 걸 다루는 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중국이 이제 지재권 보호법이 더 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요. 예. 만약에 이렇게 도둑질했잖아요. 예. 총 매출액이 5배에서 10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보호를 못했어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중국 지재권법이 엄청 강해졌을까요? 이제는 중국도 IP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법을 이제는 강화해야 자기 기업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중국의 IP를 예, 중국도 옛날에 IP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IP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자국 이익 때문에 IP가 가장 강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은 그거는 질문하신 게 옛날이거든요. 예. 지금 중국이 지재권법이 엄청 셉니다. 예. 예, 첫째 환경이 변했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제가 말했잖아.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뤘는데 기억한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뭐 굳이 그런 말을 하셔. 예. 기억을 하시라고. 확실한 거 제가 예. 제 스탯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 생각이 다른 거라고. 내 항상 한 말이 있어. 중국 시장을 안 하는 거는 예.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미국이 예. 그럴 수가 없다고 늘 말했거든요. 예. 특히 미국이 남은 게 중국이 남은 시장에 이제는 할 건 다 했고 뭐가 남았냐면 금융과 IP 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예, 예. 그럼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특히 우리가 경제 전망치를 계속 내놓잖아요. 제일 예. 좋게 내놓는 게 누군지 알아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예요. 항상 가장 긍정적으로 내요. 예. 예, 다 아니랄 때 골드만삭스는 항상 좋게 내거든요. 예. JP 모건 다. 예. 왜냐면 얘네들은 왜냐면 중국이 자동차 판매량만 한 2,600만 대 되는데 미국은 1,30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이런 시장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해도 다 1억.
뭐 몇 천만 대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잘하는 영역이 중국이 지금 아직 가장 낮은 단계에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점점 약화될 그 앞으로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싸우는 것 역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예. 예. 그래서 싸우는 것도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다. 예. 예. 근데 확실하게 싸우는 거는 기술 패권 싸움이에요. 예. 기술 패권이란 건 뭐냐면 이제는 IP를 도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중국이 AI나 이런 데서 이제는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갖고 가니까 예. 중국이 가는 걸 못 가게 해야 되는 문제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 지금 기술을 네. 그 반도체나 이런 걸 습득해서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그렇죠. 장점을 예. 침범하는 거는 그렇죠. 막아야 된다. 예. 중국이 그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는 못하게 미국 이익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네 IP로 먹고 사는 특히 예. 고부가가치 좀 다 미국이 먹고 사는 예. 영역인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근데 예. 그래서 그 싸움에서 미국이 이기냐 안 이기냐는 동맹 국가들이 어느 만큼 협조를 해주냐가 중요한 거죠. 예. 특히 유럽이요. 예. 유럽 중에서도 누구냐면 독일, 이태리, 프랑스, 뭐 네덜란드의 핵심 예.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어느 만큼 미국에 협조해 주냐가 중요한데요. 예. 이번에 독일 숄츠 총리가 가지 말라는데 자기네 모든 대기업을 다 데리고 중국 갖고 엄청난 주문을 받아왔어요. 뭐 그렇죠. 반도체부터 예. 뭐 예. 비행기 뭐 백신 예. 엄청난 달러 주문 받고 해피하게 돌아갔거든요. 예. 그다음 이번에 지금 네덜란드잖아요. 예. G20에서 시진핑이 그 네덜란드 총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누구 줄여서 가지고 이렇게 세계 무역을 막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큰 판에서 보면은 반도체 싸움은 그 중에 한 일부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IP 싸움이라고 싸움이죠. IP 보는 게 싸움이죠. 예. 어.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냐면 그거밖에 없지. IP 미국이 강국인 이유는 IP, 예. IP 강국, 군사 강국, 금융 강국 예. 이 세 개입니다. 이걸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그렇죠.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제가 그 안 교수님 제가 그래서 안 교수님 그래서 좋아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도 못하나? 자, 그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가서 프놈펜에서 인태 전략 선언했잖아요. 예. 그거는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 우리 쓰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중국을 배제시키자는 게 맞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한국 버전의 인태 전략. 그러면은 일단 이거 중국은 어떻게 그 내부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던데. 그 사실은 예. 이번에 그 가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중국 버전이 1대1로에 대응해서 만든 게 PCI 기구잖아요. 예. 거기에도 자기가 참석 안 하고 대독만 시켰고 예. 중국 시진핑을 굉장히 배려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 버전이 인태 전략의 내용 봐도 예.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거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예. 자유, 평화, 번영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 이념에 같이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말도 누가 만들었는지 재밌네요.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그다음 말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워딩이 포용, 신뢰, 호혜는 중국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포용이라는 두 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머리가 있는 사람 다 알아듣거든요. 기자님 알아봤어요?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네 막. 예. 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 시작한 지 5월에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네요. 넘었죠. 예. 오히려 시진핑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올 수도 있어요. 뭘 제시하냐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국 버전이 인태 전략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 시진핑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오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한국이 인태 이 영역에서 한국과 아세안 예. 자기하고 같은 뭔가 아세안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조금 복잡해졌거든요. 예.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누구 쪽에 안 산다라. 그렇지. 예. 싱가포르이 대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런 지역들하고 선을 같이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버전이 인태전에 나온 배경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와중에 만약에 바이든은 왔잖아요. 예. 예. 중국의 시진핑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명확히 주면 예.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태 전략이라는 거는 네. 중국 시진핑이 말한 그런 포용은 사실 있는 것 같지는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말씀하신 거 그럼 중국에게 네. 우리의 인태 전략에 포용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면은 시진핑이 오고 한국이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포용을 보여줘야 된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한국이 말한 인태 전략이 사실 정확히 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포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시진핑 주석을 오게 할 수 있냐면 예. 미국의 이익을 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있습니다. 첫째, 예. 친환경 가지고 하면 돼요. 아. 친환경이 핵심이 뭔지 예. 알아요?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예. 탄소 배출권이 본질이 뭔지 알아요? 기초통화입니다. 본질. 어려운 말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알아 못 들어도 묻지 마세요. 일단. 예. 그러면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요. 탄소 배출권이 본질이 거기서 이렇게 어떤 행태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하는 영역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이 이 유럽이 왜 환경 이슈를 지도력을 갖고 갔는지 알아요? 이게 미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됐고 중국이 올라오면서 유럽이 세계 리더 역할을 많이 이뤘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 세계 주도력을 갖고 가려고 한 게 이게 친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근데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미 세계 거래량 1위입니다. 워낙 나라가 크고 기업들이 많고 또 환경 이슈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당대회 보고서에 나온 중국이 시진핑 앞으로 정부가 어떤 데 가겠냐를 6개 글자로 표현했거든요. 중국식 현대화라고. 예. 중국식 그렇지. 현대화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현대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게 핵심이 이제는 중국에서는 산업화를 해도 환경을 같이 보호하는 산업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는 예. 그걸 가지고 하나의 질에 따라서 예. 미국하고 중국이 다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더 디테일하게는 안 풀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말하는 CBDC라든가 이런 거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디지털 화폐. 예. 예.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하고 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예. 예. 그게 머리 좋아야 연결이 돼요. 예. 아니. 아니.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려고 그러네. 아니. 그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궁금하죠? 흥미롭거든요. 궁금하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궁금한 네. 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그 한국에 요구하는 그 포용이라는 거는 네. 사실 친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건 사실 미국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신경 쓰는 한국한테 동맹한테 요구하는 거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그게 다 친환경 이슈예요. 이번에 그 포항에서 그 대기업 하나 중국 대기업이 투자를 지금 엄청 하거든. 또 유치했거든요. 예. 포항시가 예. 중웨이라는 그룹인데 예. 이쪽 2차 전지 쪽에서 세계 선도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진짜 기회가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미국의 반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배터리 2차 전지 그렇지. 쪽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기본 구조가 변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 쪽에서 가장 바이든 정부가 관심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온 거거든요. 예. 중국 역시 여기에다 모든 걸 지금 걸었거든요. 예. 이게 한국 또한 지금 세계 이쪽 허브가 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세 나라가 지금 다 공동으로 관심 갖는데 문제는 한국 생태계가 좋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한국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아시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엄청 클 줄 알고 아시아 시장의 생산 공장을 더 만들려고 해요. 예. 근데 원래 중국이 상해다 했잖아요. 근데 제로 코로나 어쩌고 하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아시아에다 지금 다른 데 만들려고 해요. 예. 한국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예. 뭔지 알아요? 한국 인력 자본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중국하고 가장 가까워요. 엄청난 시장이. 예. 그래서 한국이 정말 좋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미래 산업 쪽에서 중국도 한국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디테일한 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말이 되는 걸 제안하면 안 올 수가 없다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뭘 건데 물어보려고요? 네. 중국이 말하는 그 한국에 요구하는 포용이라는 거는 중국이 필요한 거 친환경도 좋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반도체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포용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진핑 말하는. 반도체는 저기요. 왜 한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 성장률이 절반이 반도체가 해요. 예. 2% 성장하면 1%가 반도체가 공헌하거든요. 예. 반도체를 어디다 수출하죠 주로? 중국에 중국에다 많이 해요. 하죠. 절반 이상이. 예. 중국이 왜 성장률 떨어지죠? 중국이 지금 경제가 엉망이니까 수입을 많이 안 하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미국하고 상관없이 이미 한국은 반도체로 중국하고 같이 하면서 먹고 산 나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예, 예.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어디서 중국 시장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둔한 거예요. 예, 예. 바보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칩폰이 미국 네. 주도에 중국 배제, 중국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니 뭐니 미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독점적인 그 시장을 갖다 기술을 갖다가 넘으면 안 되니 그 부분을 중국이 못하게 하려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같이 동맹으로 해서 반도체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진핑은 그런데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하신 해야죠. 그냥 반도체를 저급의 해야죠. 반도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좀 물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혼자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거는 네.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반도체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고급 반도체, 고부가가치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걸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표현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예. 동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를 예. 거쳐라. 그게 못하게 하는 거지 뭐. 아니요. 동의를 거쳐라는 거는 영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되게 좋은 제도 있어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은 제도는 제도 있고 법은 법대로 있는데 예. 그걸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예. 그게 로비 제도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따져 묻고 싶은데. 물으세요. 아니 그 다른 거 지금 궁금한 것도 많아요. 지금. 알았어요. 제가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은 지금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덜란드 아까 ASML 네.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네덜란드가 결정하겠다. 팔지 안 팔지 미국 그렇죠. 말 우리 듣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돼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게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ASML 장비에도 사실 네. 미국 기술과 그 특허 그리고 예. 장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 없이 중국에 이걸 갖다 파는 게 기술적으로도 또 그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의 뭔가를 좀 더 얻어내려고 네. 그냥 말로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전 중국에 취하듯이 네, 그렇게 네. 하듯이 미국의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자님이 아스멜 대표라고 그 아스멜 총리라고 생각해, 예, 네덜란드 총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네덜란드 총리하고 지금 간다잖아. 미국 대표단이 만나러 간대요. 예. 지금 하겠다 하니까 예. 가서 또 말하겠죠. 예. 그러면 주고받게 하겠죠. 예. 그럼 네덜란드 총리면 이렇게 하겠죠. 내내 우리 보고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 예. 시장에 주로 우리가 중국 시장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럼 내내 사줘. 그럼 내 안 팔게. 이러겠죠. 그럼 뭔가 미국은 거기다 어떤 식으로인지 뭔가
주고받기가 있어야 네덜란드가 하겠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 뭐 뒤에서 어떤 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하신 대로 그럴 수 있죠. 왜 하지 말라서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자 그럼 우리 안 할게 대신에 내년은 뭐 해줄 건데 아니 우리 거 아니면 내년가 사줘 이렇게 더 사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군사경비가 어마어마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 되니까 예. 뭐 그런 왔다 갔다 딜은 하겠죠. 그러면 또 다시 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네덜란드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거. 얘네 시킨 대로만 하진 않겠다라는 거지. 예. 본질은 주고받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예. 결국 이런 뭐 어떤 기술을 인텔을 막 줘라고 정보 공개하라고 좀 압박을 주잖아요.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주고받기 하자는 거죠. 예. 그게 뭐 해줄 건데. 아, 그런 그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가 ASML은 사실 뭐 미국한테 그렇게 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 그렇게 반도체 공장이 뭐 많지 않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네. 뭐 결국은 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를 또 해주지 뭔가 않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중국한테 ASML 뭐. 그냥 파는 거 허용하겠다라고 만약 판매를 허용한다면은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일으킬 수 굉장히 있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가 예. 개발에 들어갔어요. 장비 EUV 개발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예. 화웨이가 훨씬 도움받겠죠. 예. 왜냐하면 뭐 아시잖아요. 그 장비를 실제 갖고 돌려봤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뭐 다른 중국 내부로 한번 좀 들어가봐서 네. 지금 여기 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안 교수님은 사실 예전부터 중국 부동산 지금 전망 밝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뭐 기사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게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잘 모르겠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년 내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예. 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 경제학적 얘기예요, 사실. 예. 근데 또 제가 쉽게 풀어줘야 되니까 예. 부동산은 첫째, 예. 지금 이게 외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왜 외국 투자를 외국인 풀어줬냐. 투자. 예. 이거 연관되어 있는데 중국은 일단은 자본 시장을 자본 대환을 막아놨어요. 예. 문을 딱 닫고 달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자본 시장이 이렇게 다 열린 한국 같은 나라들은 네. 중앙은행이 돈을 안 풀어도 한국에 돈이 많이 넘쳐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냐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며 미국 달러들이 이머징 국가로 쫙 들어가요. 그렇지, 예. 그러면 한국 은행이 돈을 안 풀어도 그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돈이 넘쳐나요. 예. 그게 화폐 창출 승수 효과 때문에 국내가 돈이 많이 넘쳐나게 되면서 그 나라 이머징 국가의 자산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킹 달러 정책에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다 쏴 긴축 정책하면 쏴 네. 걷어가면 그 이머징 국 올라갔던 자산 가격이 쫙 떨어지면서 예. 그 나라 위기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신흥국의 원죄라고 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예. 달러가 기축통화로 있는 한. 예. 근데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냥 자체의 화폐 창출 효과를 뭘로 해왔냐면 지금까지 시장에 돈이 불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들어갔다 나갔다 못하니까 달러의 이런 신용 창출 효과는 중국에서 못해요. 예. 그러면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할 때는 무역을 통해서 흑자니까 달러가 기사 수지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예. 국내에서 유한화로 대환되면서 돈을 양적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수출도 안 좋잖아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은 누가 화폐 창출 역할을 했냐면 부동산이 한 거예요.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 그래서 네. 제가 이름 달았는데 그걸 토지의 화폐 창출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게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주인이에요. 네. 제가 이거 은행 가서 담보로 해서 거기서 50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럼 50만 대출 다시 은행에 넣어요. 예. 그럼 은행에서 지수율을 빼고 지수율 10% 40만 원 또 누구한테 대출해줘요. 그렇지, 예. 그럼 그 사람 또 그걸 거기다 또 누군가가 넣어서 대출해주면 이러면서 그게 화폐가 새롭게 막 물건은 100만 원짜리 하나인데 예. 화폐가 10배로 넘쳐나서 화폐 창출력에서 돈이 쫙 불립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 창출효과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돈이 이게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주로 은행을 통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승수효과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M2가 200조 넘어갔거든요. 예. 200조 넘어갔어요. 지금 GDP는 1년에 만들어낸 새로운 물건은 100조입니다. 예. 그래서 돈이 200조 넘어갔어요. 예. 이게 모든 중국의 자산을 다 올려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럼 반대 효과 나오겠죠. 화폐 창출 효과가 화폐의 무수 효과죠. 이제는 축소. 축소하면서 경제가 지금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면서 이게 반대로 위기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지금 이번에 중국의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원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16개 조항을 내놨어요. 조항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은행들이 빨리 부동산에 대출을 해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작년부터 그 정책이 나왔는데 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줬어요. 이유는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금 대출해주면 다 부실대천이 될 텐데 예. 내가 그 책을 못 지니까 담당자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예. 해소를 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조항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 대출을 잘못해줘도 책임을 안 묻겠다는 면책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묻겠다는. 지방정부 그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 네,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돼도 그 책임을 안 묻겠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급하니까. 급하니까 해라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막 꺼져가는 불을 불르게. 근데 옛날에는 왜 이런 일이 없었냐면 중국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펜다 이러면 중국 가게들이 부동산 불패 정책에서 불패 신화 때문에 네. 쏙 들어와서 바로 투기로 들어오면서 네. 바로 살아났어요. 부동산 시장에. 예.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왜? 제로 코로나 집에 예. 갇혀 있었죠. 두 번째 경제가 무너지는데 일자리가 없고 실업은 막 하는데 앞으로 대출해서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부동산 그동안 쌓아온 이 빚 이런 예. 것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께서 금리를 그래서 계속 내리는 거거든요. 예.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근데 지금 부동산이 안 먹혀주는 거예요. 이 화폐 창출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누가 또 화폐 창출 효과 하는지 압니까? 중국이 그동안 화폐 창출 효과 누가 하냐면 또 다국적 기업이 했어요. FDI. 외국 직접 예. 투자. 그게 자본과 기술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자본과. 예.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쫙 들어오니까 달러가 위안화를 태워 또 시장에 창출 효과가 쫙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외 개방을 외투를 그러니까 개방 확대하는 거죠 지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보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이 침체됐다. 뭐 그것도 약간 뭐 요즘 인터넷에서 다 보고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뭐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빚 갚기 힘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지금 금리가 올리지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그 동결하고 이번에도 그 금리를 그동안 계속 내렸고요. 지수율도 계속 내렸고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러면은 금리도 어차피 비싸지 않은데 남는 돈 갖다가 이거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면 되겠네. 그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안 하지를 해드릴게요. 집 살 사람 다 샀고요. 첫째. 살 사람이 다 샀다? 지분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한 사람 한 몇 채씩 몇십 채씩 갖고 있어요. 제일 많은 100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샀고. 그러면 이제는 꼭 사야 되는 사람과 잠재적 수요를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다운이 되면서 소득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살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들어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있는 사람 이미 있는 것도 지금 거기서 돈을 빼려고 팔랐는데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점점 지금 집을 시장에 내놔도 잘 안 팔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어떤 정책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집 사면 10,000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정책 막 합니다. 근데 뭐 100만 원짜리 10,000원이 무슨 효과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래도 꼭 사야 되는 사람은 원래 경제 나쁘고 안 살려고 했는데 꼭 사야 되는 사람 또 사겠죠. 그럼.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막 부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사실 부동산이 예전부터 시멘트 뭐 GDP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동산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망성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뭐 여러 번 여기서 했는데 이번에 기억해 주세요. 중국 경제 중심에는 부동산이 쫙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다 부동산 경제하고 관계되어 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이렇게 다 힘들어진다. 예. 미국은 중심에 금융시장이 있다. 예.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예. 또 모든 사회 이해 관계자의 이 소득, 예. 느끼는 소득, 가처분 소득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소비가 타격받는다. 예. 그래서 양대 핵심이 두 나라 핵심이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근데, 예. 사실 중국의 성장률 내 OECD가 전망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내년에 그렇게 그렇게 그걸 왜 그렇게 않은데. 보는지 알아요? 아니 그거는 지금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일 어차피 한 번 더 출연하시니까 네. 내일 그 얘기는 좀 이어서 갈게요. 네. 그 사실 앞뒤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네. 내일 얘기하시죠. 계속 안 맞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